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한 88.1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급지수가 100 아래죠. 매도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매물이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부담 등 이런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관망세도 짙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자, 바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여러 가지 규제 지역 해제에 대한 발표안을 내보내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투기과열 지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49군데, 조정 지역이 112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의가 되었던 대구라던가 이런 지방 위주의 어떤 규제 지역들이 좀 해제가 될 예정으로 있고, 서울 지역이라던가 서울 경기권도 이런 어떤 규제 해제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그런 예상들을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완화가 되면서 유입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의 흐름상 많이 매가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토지라던가 상가, 주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에만 많이 집중하지 마시고 좀 호재와 공부를 하시면서 다양한 부동산 투자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가시는 방법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현동변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2019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한 평택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이 유입 규모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에 빼놓을 수 없는 장점, 바로 우수한 교통망인데요.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 지역을 잇는 교통 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거기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서해안 북선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 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주 찾아오는 평택입니다. 찾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개발 소식들이 한가득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 여기는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거든요.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뭐 평택은 지금도 한창 공사 중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동평택의 시대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서평택의 시대는 이제 안중역을 개통으로 해서 이제 활짝 열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 KTX로 확정이 되었죠. 서해안 복선전철에서 서해안 복선전철 또 KTX 안중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353.평방미터 한 107평 정도를 107평 정도 되고요. 용도는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토지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는 지금 지목은 임야이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평지에 나무가 없는 그런 임야, 대지에 가까운 임야입니다. 대지로 전용을 해서 바로 건축 행위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해서 대출이라던가 이용하신다면 좀 더 쉽게 가격대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토지 바로 옆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창고라던가 어떤 건축물의 시설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도로가 사실은 쭉 그 앞쪽으로 38번 국도와 맞물리는 그런 삼거리로 확장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진입되는 도로, 이 물건지에서 안중역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는 통로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토지의 입지와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살펴드리는 토지는요, 이사님 말씀대로 임야라고는 하지만 평탄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사진을 통해서 보셨죠? 도로가 시원하게 나와 있는데 도로에 바로 접한 토지라는 거죠. 앞으로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곳인 것 같은데 여기 위치가 참 좋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새로 주변에 역사도 들어선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 더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입지와 호재는 어떨까요? 네, 지금 현재 입지적으로는 안중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안중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8만 평 정도가 건축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라던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사실은 인접지부터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안중역과 포승 국가산단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고 또 화양 신도시와도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근생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근생 용지로서 또 단독주택지로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에 그렇게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양 평택지구 같은 경우는 한 279만 평방미터죠. 굉장히 넓은 곳에 한 2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상주 인구만도 한 5만 5천 명 정도가 거주할 예정이고요. 작년 8월 달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공사가 많이 진척되고 있고 일부는 분양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들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집가 상승률을 보신다면은 이 토지에 대한 어떤 가치들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안중역 같은 경우 뭐 한 3년 정도 개발행위 제한이 묶여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개통 이후부터 역사의 어떤 역세권 개발이 같이 진행된다면 이곳에 있는 토지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지적으로 훌륭한 곳에 또 호재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제역이라던가 삼성이라던가 또 고덕 국제 신도시를 떠올리시면서 지제역 중심의 동평택 시대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동평택에 굉장히 경기권 투자에 두려워하셨던 분들이 거기에 대한 투자 가치들이 굉장히 급상승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 서평택 시대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유입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들의 여러 가지 개발 예정지들이 입지해져 있는데요. 평택의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뭐 축구장 45개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규모 안에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의 자동차 업계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요. 또 자동차 박물관이라던가 이런 문화시설과 같이 들어가서 상업 유통까지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가 뭐 외국에 있는 어떤 독일이라든가 일본에 있는 그런 클러스터보다도 훨씬 더 규모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당진과의 여러 가지 매립지 분쟁 문제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택의 인구를 좀 더 많이 확대시키겠다라는 뉴 프론티어까지 선언을 한 상태에서 개발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라던가 또 평택의 항만 단지 또 그 현덕지구에 있는 황해 경제 자유구역 같은 것들도 지금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민간의 어떤 투자금을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라던가 안정감 있는 어떤 투자 방식이라던가 개발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세한 입지와 호재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은요, 안중 역세권 이제 개발이 될 테죠. 바로 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변에 인프라도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평택하면 사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좀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호재 이야기 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발 호재들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안중역이 개통이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로 확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알고 계실 것인데요. 이 외에도 지금 뭐 자동차 클러스터가 2023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황해 경제구역 현덕지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덕지구도 이제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착공과 더불어서 같이 토지의 어떤 뭐 차익이라던가 이런 가치 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예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평택호 관광단지죠. 이 또한 또 2023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굉장히 오래 끌기도 했지만 평택시 자체의 민간 유치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규모는 좀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평택호의 문화 유치라던가 관광단지들을 조성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서부 내륙 고속도로죠. 2024년도에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 연말 이후로부터 서평택에서는 이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역사의 개통을 먼저 선행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산업단지라던가 이런 많은 여러 가지의 내륙 철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착공들과 더불어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가치 기반 시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수소 복합 지구로 조성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완성된 자동차들은 전부 평택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고
여기에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여러 가지 연계된 산업체 기반 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뭐 우리나라 굴지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까지도 같이 다 들어설 예정에 있어서 이곳에 있는 직장인 인구와 또 정주 인구들의 유입이 평택시가 목표로 하는 100만 인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평택 당진 항만 배후 단지까지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이렇게까지 매립을 해서 유용한 가치를 누릴 창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크루즈까지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관광선도 들어와서 평택시가 단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같이 유입할 수 있는 해외 관광까지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설명을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평택 뉴 프론티어부터 수소복합지구, 자동차 클러스터, 거기에 뭐 평택구의 관광단지까지 이거 하나하나가 지역 전체를 들썩거리게 만들 만한 그런 호재들이 겹겹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평택의 이런 개발 호재들 정말 막강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이 토지의 가격은 어떨지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그럼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지로 만들어진 가격대가 보통 한 1,000에서 2,000 사이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로 전형을 하신다면 그 이상의 가치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안중역에서 인접해져 있고요. 산단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53평방미터, 한 107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단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는 지금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목은 이마이지만 지금 바로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이죠.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천호동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천호역과 강동역으로 두 지하철역 모두 도보로 약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사권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올림픽대로와 천호대로를 이용한다면 강남과 강북의 주요 핵심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편리합니다. 강동구는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합니다. 그중에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로데오 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상권 주변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즐비합니다. 빽빽한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인한 배우 수요 또한 기대되는 곳입니다. 천호동 상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뻗은 건물이 보이시나요? 랜드마크처럼 독특한 곡선형 디자인과 세련된 외관을 지닌 건물입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로 개방감과 가시성이 우수하며 상가와 오피스텔이 혼합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건물 내 시설로는 병원 등 의료시설을 포함해 은행 업무 시설과 그 밖에 다양한 상가가 입점해 있습니다. 건물만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상가로 이동이 가능한 연결 브릿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다리를 통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하늘 정원과 더불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호동은 개발 호재로 핫한 지역입니다. 기존의 노후 주거 지역을 재정비하는 대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천호동은 보다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 문화 중심지로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호동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개발 시너지 효과로 강동구의 미래 가치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서울에서도 이 강동 지역으로 왔습니다. 강동구에 대한 시선, 그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자, 지금 강동구 그 중심에 있는 천호동의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강동구는 뭐 강남 4구에도 속할 만큼 요즘은 뭐 여러 가지 핫한 플레인들이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상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1위 상권이 뭐 종로구고요. 2위 상권이 우리가 아는 강남구가 아니라 강동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천호역과 강동역을 더불어서 쓸 수 있는 곳에 있는 5호선과 8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그런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35.53평방미터, 계약 면적은 62.96평방미터 정도이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25층 중에 3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징은 총 오피스텔이 654대 정도가 입주해져 있고요. 준공은 지금 2021년도 8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임차가 완료된 그런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7억 1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살펴주실까요? 네, 저희가 뭐 개요에서 보신 것처럼 건물 특징이 굉장히 화려한 외관들을 갖고 있는데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천호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 중심지구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구로 묶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피스 3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총 25층과 뭐 다양한 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야경도 굉장히 예쁠 정도로 야경이 잘 나와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미 병원이 임차가 완료된 상가이고 또 1년 이상, 1년 반 이상이 임차가 완료되는 상가이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걱정 또 임차에 대한 안정감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간의 연결 통로죠. 브리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 임차 그 상가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커뮤니티 시설들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훌륭하게 그런 구조가 잘 빠져 있는 그런 상가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타워 브리지뿐만 아니라 옥상 정원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각박한 업무 공간 중에서 건물 자체 내에 이런 휴게 공간이 있다는 것만 한다로도 상가를 이용하시는 상가 이용객이라던가 입주민들에게 굉장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잘 꾸며진 외관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쪽의 랜드마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지금 현재도 랜드마크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호동의 상가 이 소박한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겉모습부터 상당히 화려하죠. 25층까지 쭉 올라가 있고요. 지금 안에 들어간 오피스텔 3대만 해도 600세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게다가 병원 임차까지 완료된 그런 상가라고 하니까 상가로서도 참 든든하겠다 싶네요.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살펴드렸으니까 이 강동구 천호동 일대 사실 뭐 워낙 유명한 곳이긴 합니다만 입지 여건과 또 호재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왕복 8차선 천호대로에 위치해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호역과 강동역을 더불어 쓸 수 있고요. 주변에 뭐 고덕이라든가 이런 산업단지에 있는 직장인 수요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입지해져 있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뭐 충분한 훌륭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사 IC라던가 천호대교 올림픽대교를 통해서 강북이라던가 올림픽대로를 타기가 굉장히 수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통팔달의 어떤 교통적인 입지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 건물 위치에 정주하고 있는 600세대 이상의 오피스 세대뿐만 아니라 후면에 있는 직장인과 배우 주거 세대가가 총 한 5만 명 이상이 정주 인구로 있고요. 역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까지 따진다면은 사실 이 상권 내에 풍부한 유동 인구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나라 상권의 1위가 구로구, 종로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강남구가 아니라 2위를 강동구의 천호동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 인구와 또 정주 인구와 유동 인구에 따라서 이 상권의 위치나 가치가 굉장히 많이 틀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천호 역세권 같은 경우는 장래 국내 연매출에서도 5위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만큼 안정되긴 된 어떤 상가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세대들이 되어져 거주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재정비 촉진지구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세대까지 한다면 유일하게 서울 안에서도 강동구가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발표가 사실 뭐 가히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세대의 입주가 예정되어져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굉장히 개발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예전에 있는 그런 낙후된 곳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금은 강동구가 이제는 제2의 강남 이상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와 교통의 호재까지도 같이 가져간다면 이곳에 있는 상권이 어느 정도 발달한지 또 역과 인접해져 있는 곳에 역세권 상권으로서의 거듭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치보다는 차후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훌륭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호선 4단계 연장 산업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9호선과 8호선의 어떤 교통 호재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입지가 참 좋죠. 일단 무엇보다도 5호선, 8호선 그러니까 천호역과 강동역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인데다가 천호대로 이 대로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아주 눈에 띄는 곳입니다. 아주 높다란 건물 저희가 상세히 소개를 드렸죠. 자, 거기다가 주변에 뭐 아파트 계속해서 주거 수요 자체도 풍부하기 때문에 상가로서 참 적절한 소비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입지는 이렇고 천호동 일대의 개발 호재는 어떨까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으로 역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호선 중에 4단계 연장 산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8호선 별내선이죠. 8호선 별내선도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5호선과 지금 현재 8호선을 쓰고 있는 천호역에서 이곳으로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국내의 어떤 오피스텔이라든가 굴지에 있는 건설사들이 굉장히 시행부지로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도 굉장히 많이 건설될 예정에 있는데요. 천호 1구역부터 9구역까지 또 성내 1구역부터 4구역까지의 유입될 인구들까지 합친다면 앞으로 천호동에 있는 정주 인구와 또 이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들 또 뿐만 아니라 둔촌 주공의 12,000세대까지 들어온다면은 이곳에 있는 정주 인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가 인구로 많이 발전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세종고속도로도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이 외곽으로 들어가는 공사라든가 내부에서 교통 호재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착착 진행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집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또 주거시설에 대한 어떤 입지적인 가치를 충분히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덕 비즈밸리죠. 2022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 많이 닦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유통과 또 R&D 또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까지도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첨단 산업 인구가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이런 그 산업단지 인구 외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또 9호선 라인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덕 비즈밸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역의 주변뿐만 아니라 배후지의 산업단지 또 그 안에 주거지로서의 어떤 입지적인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고 순차적으로 호재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호재의 어떤 보고가 이제는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죠. 이것 또한 지금 2023년도 내년에 착공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9호선이라던가 8호선 연장 사업의 공사 진행과 더불어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 또 산업단지의 착공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이 상가의 현재적인 입지 가치가 굉장히 앞으로 높아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천호동을 둘러싸고 교통 더 좋아지죠. 길 계속 뚫리고 거기다가 고도 비즈밸리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산업단지들 계속 들어서니까 사람들을 더 많이 찾겠고요. 상가로서는 더 좋아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은 어떨까요? 네, 저희가 상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때는 한 2년 정도 있으면은 상가가 조금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2년 정도 상가에 임차가 돌아갔을 때 매매를 하시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많이 상담을 해드리고는 합니다. 지금 작년에 8월에 준공이 난 상가입니다. 이미 임차가 맞춰져서
굉장히 원활하게 임차 수익을 갖고 있는 상가에다가 더불어서 병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임차인이죠. 병원까지 임차가 맞춰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분양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따진다면 굉장히 저평가된 분양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7억 1천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예상 임대가는 지금 2천에 한 213만 원 정도의 병원으로 임차되어져 있고요. 대출을 이용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4천만 원 정도면은 향후 가치가 충분하고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순차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앞으로 차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가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상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오늘 세 번째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 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 서초로 왔습니다. 여기 워낙에 다들 알고 계시는 곳이죠. 강남 3구에 속한 지역입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은 어떤 곳일까요? 개요부터 설명해 드리죠. 자, 이사님, 개요 어떻습니까? 네, 서초구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굴지의 어떤 반석이다 싶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외려 더 상승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죠. 세 개의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인접해져 있습니다. 전용은 29.73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49평방미터, 한 16평 정도 되는 규모이고요. 총 5층 중에 2층을 소개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총 14세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투룸 구조입니다. 좀 넉넉한 투룸 구조에다가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인덕션과 오븐까지도 갖추어진 그런 곳입니다. 준공은 작년이죠.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곳이고요.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황토색의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주차장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고요. 또 안쪽 현관이 굉장히 넉넉한 공간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무인 택배함이 보통 바깥에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다세대들이 많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 안쪽에 굉장히 넓게 빠져 있는 공동 현관 안쪽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택배함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주방과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좀 보시는 것처럼 창문이라던가 이런 그 문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들을 보여질 정도로 턱이 없는, 위와 아래에 턱이 없는 통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창문의 통창뿐만 아니라
방의 창들도 기역자로 역자창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곳이 디자인도 굉장히 꼼꼼하게 세련되게 잘 꾸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 자재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과 또 통구조로 짜져 있는 세련된 싱크 라인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업무 공간으로서도 참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오피와 사무실을 같이 그러니까 주거를 같이 쓸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실이 넉넉하기 때문에 소파라던가 TV라던가 여러 가지 장식물도 놓고 좀 안전한 신혼부부 공간으로도 꾸밀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까지 들어와 있겠고 또 비데라던가 이런 인덕션까지 들어있고 오븐까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안쪽에 있는 내부 시설들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구조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초구에 지금 투룸의 신축입니다. 넓다랗게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풀 옵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건물 좀 벗어나서 서초구 일대 좀 더 크게 볼게요. 입지와 호재를 같이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굉장히 교통이 잘 발전된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초구 잠원동과 반포동 사이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호선과 7호선 라인 더블 역세권이고요. 좀 9호선의 신반포역까지도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3개의 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사실 서울 안에서 트리플 역세권이 흔하지는 않은데요. 3개의 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반포 IC라던가 사당 IC를 통해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또 강남 순환고속도로죠. 강남 순환고속도로를 진입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할 정도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구의 녹지 지역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반포 한강시민공원은 굉장히 유명하죠.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허밍웨이 길이라든가 또 현충원에 있는 근린공원, 또 서리풀공원도 요즘 핫한 이슈 속에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또 뿐만 아니라 몽마르트 공원은 바로 도보에서 한 몇 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녁 산책로로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미도산 같은 경우는 둘레길이라던가 이런 가벼운 산행을 하시기에도 좋을 정도로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고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라던가 역사를 통해 들어가는 신세계 백화점, 또 강남 성심병원이라던가 이런 병원이라던가 또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타운들이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먹거리와 볼거리 또 놀거리들이 충분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법원이라던가 강남 업무지구도 인접해져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과 조달청도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 수요까지 지니고 있고 또 신혼부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차후에는 차익에서 수익으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꼼꼼하게 살펴드렸는데 사실 이쪽에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호재도 챙겨드릴게요.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서초 같은 경우 가장 핫한 호재는 정보사 업무 복합단지의 개발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신한그룹하고 신한금융하고 또 이지스 자산운용이 거의 한 2조대의 낙찰을 받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게 한번 이슈가 탔습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는 한 97,000 평방미터 정도로 지금 현대차 GBC 한장 공사 진행 중인 79,342 평방미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서 이쪽에 개발이 된다면은 삼성역에 있는 현대차 GBC와 맞물릴 정도의 어떤 개발 호재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많이 축구장으로 비교하죠. 축구장 13개 규모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있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오피스로만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개발 계획에 있는 곳에 들어올 임차인들이 내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굉장히 추진 중에 있죠. 올 8월 달이면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올 연내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가 지어된다면은 사실은 그 위로 덮어지는 곳에 새로운 27만 평의 한 공간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겠지만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해서 이곳을 한번 지나가신 분들은 다시는 안 들어오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한 곳이기도 한데 이런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면 굉장히 쾌적한 공간의 확보와 또 교통난의 해소까지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반포동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를 행진할 만큼 굉장히 아파트 가격들이 뭐 고공행진들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물건지 바로 앞쪽에 있는 반포 자이 같은 경우도 뭐 가장 작은 평형도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한 10억대 이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 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 이상의 아파트 가격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포 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DH 클래스라던가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미 되어져 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비싸다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서초구에 입지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포 재건축도 굉장히 많이 산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물건지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포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런 다세대라던가 다가구 주택지들이 재개발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사한 어떤 미래 가치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보사부지 업무 복합단지 개발 추진부터 해서 지금 뭐 살펴드리는 든든한 재건축 소식까지 호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역시 가격 전략이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해드리죠.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통의 다세대가 투룸 구조가 한 5평 미만의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건지의 지금 평당 대지 가격이 한 8천에서 1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지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평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임대가를 5억 9천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번에 또 마지막 부동산이네요.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군포로 지역을 좀 옮겨봤습니다. 자, 군포시 여기는 금정동이거든요. 자, 금정동의 주택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이사님.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일기 신도시죠. 군포 신도시 인접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호선 금정역과 4호선 3번역에 인접해져 있고요. 도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전용 면적은 26.69평방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4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분량 원룸으로 되어져 있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2년도 3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입주권이 확보된 재개발 지역의 신축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신축 건물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재개발 진행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5년에서 6년 이상을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축보다는 신축을 찾아내라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3월에 준공이 나서 임차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라던가 공간 구조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투룸형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관으로는 지금 그 베란다가 한 10평 정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총 5층 중에 4층으로 층에 대한 어떤 그 호감도도 굉장히 좋은 노열층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쪽에 편의시설은 뭐 전부 다 잘 갖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고급스럽다, 해외에서 수입된 내장재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편의성에 많이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고요. 베란다 공간 구조를 활용하신다면은 안쪽에서 내부에서도 바베큐 파티까지도 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건물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으로 또 이만한 그 내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곳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걱정이라던가 임차 수요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분리형 원룸 구조로 해서 아담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일단 신축이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모습, 거기다가 옵션도 퍼펙트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마음에 쏙 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건물 특징 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입지 여건은 어떤지, 호재는 또 뭐가 있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호재 한번 알아볼까요? 네, 1호선이죠. 1호선과 4호선을 같이 쓸 수 있는 금정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GTX 신호선이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일기 신도시죠. 4호선 3번역과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3개 금정과 3번 또 군포역을 트라이앵글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운데 중심적인 그런 곳에 위치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그런 생활 인프라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고요. 또 금정 역세권이죠. 금정역에 있는 역세권 주변 시설물까지도 같이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의 생활 인프라는 사실은 재개발 지치고는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녹지 시설도 잘 되어져 있는데요. 체육광장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광장뿐만 아니라 체육공원까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안쪽에서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운동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 군집보다는 좀 열악한 구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할 만큼 체육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월공원이라던가 금정 제1공원을 이용하신다면 주변의 산책이라던가 주변의 저녁 산책까지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고 있고요. 백화점이라던가 대형 병원들이 잘 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재개발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호선 금정역과 또 3번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또 신도시와 함께 공업지역 위치하고 있죠. 이 사이에 있는 완벽한 입지 여건 살펴드렸고요. 호재도 더 이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금정 2구역이다라고 가칭이긴 하지만 그렇게 통칭되고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조합원이 한 420세대 정도에서 105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률을 높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총 한 59평방미터하고 84평방미터 두 평형으로
지금 분양할 예정할 조감도가 되어져 있고요. 현재 지금 군포시에서 주민 공란까지 맞춰진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후에 뭐 건축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입주권이 완전히 확보된 그런 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지금 일기 신도시가 지금 재건축으로 굉장히 많이 가치가 상승하고 있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금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GTX 신호선이 확보가 된다면 강남구 삼성동까지도 뭐 한 20분에서 25분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중심지의 주변에 있는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금정역 같은 경우는 금정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정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8층, 39층까지도 계속해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금정역을 가보시면 주변에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3본 1동이라던가 또 그 3본 2동 지구 또 금정 역세권까지 더불어 또 저희까지 한다면 최소 한 2만 세대 이상의 신구 유입이 세대가 많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일기 신도시 못지않은 그런 가치와 인프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입주권이 확정된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어떤 단계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붙고 또 매도라던가 매도 기회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GTX 신호선 금정역이 개통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과의 진입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동선이죠. 인동선 복선 전철도 2026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 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오고 가긴 하지만 이런 역사들이 한번 계획이 되면은 좀 더디긴 하더라도 향후에 개통이 거의 확정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의 개통과 주변의 인프라들 또 일반 공업 지역에서 첨단 산업단지로 발표되는 그런 어떤 산단의 어떤 그런 그 호재까지도 감안한다면 이곳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그런 빌라의 재개발 입주권은 주변 아파트 그 인프라 가치 상승에 따르는 그런 변모들을 같이 보여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 귀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재개발 그리고 GTX 요 키워드 두 가지만 해도 개발 호재는 설명이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든든한 개발 호재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군포시 금정동의 주택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 또한 대지 지분율이 한 7평 정도 되기 때문에 다세대 치고는 좀 많은 지분율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향후에 그 감정을 할 때에는 지분 가격이라던가 건물에 대한 어떤 신축이라던가 이런 연차 수가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면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지금 3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향후에 입주권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를 확보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포시 금정동의 주택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